이제 슬슬 비자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조짐입니다. 최근 저희 손님 몇몇 분이 이민국에서 내용을 복붙한 듯한 똑같은 문제제기 레터를 받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에센셜 스킬스 워크 비자 관련인데요. 궁금하시면 문제제기 레터 샘플을 아래 설명란에 링크 걸었으니까요. 한번 참조해주세요. 이런 문제제기 레터는 업계 용어로 PPI 레터라고 부르는데요. PPI는 Potentially Prejudicial Information, 즉 현재 진행 중인 비자 신청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보를 이민국이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 적절한 소명이 없다면 이민국은 그 정보를 토대로 결정을 내릴 것이며 그로 인해 비자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문이죠. 이런 PPI 레터는 답변을 제출해야 하는 데드라인이 있고요. 그 기간을 정하는 건 대개 담당 오피서의 재량이지만 좀 더 내용이 많은 복잡한 형태의 질의인 경우 데드라인을 더 오래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비자 신청 기간이 이민국 담당팀의 업무 평가에 반영돼서 굉장히 짜게 주고 웬만하면 2주 이상은 잘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PPI 레터는 신청자를 상당한 공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자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와중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자가 끝나버렸다면 인트럼 비자를 받아서 체류 중이신 상황일 텐데요. 그 상태에서 기각이 돼버리면 21일짜리 인트럼 비자를 새로 주는데요. 이때 문제는 인트럼 비자 상황에선 다른 비자를 신청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아놨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엔 선택 가능한 옵션이 매우 적어서 거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본인이 PPI 레터를 받았다고 치면 그럼 어떻게 해야 가능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민국의 태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주제를 놓고 제 노하우가 담긴 10개명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첫째, PPI 레터를 읽고 또 읽어라. 1일 3강 하지 마시고 PPI 레터 최소 3번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담당관이 왜 이 레터를 보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면 애써 준비한 답변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서 첫 단추가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 아니란 대응은 화를 부른다. 이 정도만 해서 내면 되겠지? 뭐 담당관이 알아서 센스껏 판단해주지 않을까? 몰라. 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뭐 나한테 연락하겠지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관련 법령을 보면 비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담당관은 단순히 제출받은 내용 기준으로 심사를 재개하며 뭐가 말이 안 맞거나 부족한 내용이 있더라도 다시 비자 신청자와 연락을 취해서 뭘 더 달라고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다 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셋째, 시간을 벌어라.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더 필요하기도 하죠. 이때는 담당관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왜 추가로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꿀팁은 아직 데드라인이 좀 남은 시점에서 연장해달라고 하면 거부당할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추가 시간을 더 달라고? 안 줘? 뭐 이런 답변 받을 가능성이 높죠. 만일 연장 요청을 하신다면 데드라인에 거의 임박한 2-3일 전쯤에 요청하시는 게 낫습니다. 물론 요청이 거부될 것도 가정해서 대부분의 자료는 준비해 놓은 상황이어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꿀팁 더 드리자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웬만해서는 약간의 시간을 추가로 더 주는 편입니다. 넷째, 커뮤니케이션은 클리어하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장황하게 구구절절 써 내려간다고 해서 담당관이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해 주리란 믿음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담당관도 사람이라서 눈에 잘 들어오는 내용, 투 더 포인트한 내용을 선호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잘 맞아떨어지는 정돈된 문장과 문단 구조, 그리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자료의 중요성.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100이면 100, 말로만 해결 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자료란 관련 규정이나 법령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실제 문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자료들을 본인의 주장과 함께
짜임새 있게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어야 좀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적인 선제 공격 들어가기. 경우에 따라서 먼저 치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당관이 절차상 뭔가 실수를 했다 하면 그걸 근거로 압박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담당관을 교체해달라고 어필해 볼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먼저 싸움을 거는 건데요. 이 불 안 붙지 마라. 이건 자칫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서 경우의 수를 신중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떡밥 묻어놨다가 역공 들어가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민관 실수를 PPI 레터상 픽업해도 그때 바로 들추지 않고 모른 채 넘어간 뒤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가 만약에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제서야 가져다가 써먹는 그런 방식도 있죠. 이런 전략들은 언제 어떤 타이밍으로 들어가고 또 절차상 어떻게 전개될지 전체적인 그림을 미리 잘 알고 있어야 시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덟 번째, 비자 접수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건 미리 준비해라. 범죄 기록이 있다든가 건강이 안 좋다든가 등의 문제는 PPI 레터가 온 뒤 주어진 답변 시한 내에 준비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기록이 오래전이라 내용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든가, 또 건강은 단시일 내에 컨디션을 호전시키기가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이민국의 문제 제기를 미리 예상하여 비자 접수 전에 자료를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뉴질랜드 국외에서 신청한 경우는 좀 다르다? 뉴질랜드 국외에서 비자를 신청한 분들은 처우가 약간 다릅니다. 비자 신청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관련 규정상 이민국은 PPI 레터를 보내야 할 의무가 아예 없으므로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추가 질의는 없을 거란 심정으로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열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라. 만일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막바지에 가지 말고 미리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본인이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를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보통 인터넷 게시판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는 순서를 밟으실 텐데요. 근데 문제는 비전문가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적어서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으며 혼란만 불어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좀 더 명확한 자문이 필요하시면 경험 많은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시는 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민국이 록다운 내내 잠자고 있다가 이제 업무를 재개하면서 기다렸다는 듯 문제제기 레터, 정보요구 레터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문제제기, 정보요청만 한 20건 정도 한꺼번에 물밀듯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 약간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류의 질의를 받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내용 참조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민국이 문제제기 레터를 보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